분명 배는 부른데 이상하게 숟가락을 놓지 못하는 순간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오늘은 바로 그 과식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몸과 뇌 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복잡한 전투에 가깝습니다. TV만 켜면 정말 유혹이 넘쳐나죠.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 윤기가 자르륵 흐르는 디저트. 이상하단 말이에요. 분명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왜 우리는 그 화면 앞에서 침을 꿀꺽 삼키고 마는 걸까요? 그 이유,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흔히들 의지가 약해서 그래 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우리 몸의 생물학적 원리에 숨어 있어요. 자, 지금부터 그 증거를 찾아서 우리 몸속 그리고 뇌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죠. 과연 무엇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과식의 숨겨진 손상입니다. 이게 단순히 체중계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악당을 소개합니다. 바로 활성산소라는 녀석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에너지로 만들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몸속 배기가스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배기가스가 너무 많이 쌓이면 우리 몸의 중요한 부품들을 서서히 녹슬게 만든다는 거죠. 와, 이 비율을 한번 보세요. 정말 와닿지 않나요? 활성산소가 우리 혈관에 하는 일이 마치 쇠로 된 수도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뻘겋게 녹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혈관이 딱딱해지고 약해지고 결국 막혀버리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이 공격이 혈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노화를 막 앞당기고요. 심지어 세포와 DNA까지 손상시키죠. 간이나 췌장 같은 소화기관들은 계속 과부하에 시달리게 되고요. 말 그대로 우리 몸 전체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망가뜨리는 주범인 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이렇게 몸에 안 좋다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멈추질 못하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의 컨트롤 타워, 뇌에 있습니다. 이제 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수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가장 큰 원인이 있어요. 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몸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싸우거나 도망가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순식간에 태워버려요. 그리고 뇌는 방금 쓴 에너지 빨리 보충해 하고 비상신호를 보내는 거죠. 바로 이 스트레스성 폭식이라는 무서운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단 음식을 찾고 그럼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우리를 더 피곤하고 배고프게 만들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그렇게 설계된 지극히 생리적인 과정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문제가 한 단계 더 심각해집니다. 바로 음식 중독이라는 상태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건 그냥 기분 풀려고 좀 먹는 수준이 아니에요. 뇌의 보상 시스템 자체가 아예 고장나버리는 걸 의미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식사 패턴이 단순한 감정적 허기 채우기를 넘어서 통제 불능의 상태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 중독은 신경학적인 문제예요. 우리 뇌에는 이제 배부르다 그만 먹어 하고 신호를 보내주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음식 중독은 이 신호 시스템 자체가 망가져버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뇌는 아직 부족해 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자,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신호들인데요. 같이 한번 체크해 볼까요? 혹시 이 중에서 몇 가지 이상의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다면 잠시 멈춰서 내 식습관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무거운 이야기였죠?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희망은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음식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요, 우리 몸이랑 억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몸의 화학작용을 아주 똑똑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포만감을 주는 렙틴, 행복감을 주는 세로토닌. 이 두 호르몬만 잘 관리해도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사실 내 의지력을 탓하기 전에
훨씬 더 쉽고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나를 둘러싼 환경을 살짝만 바꿔주는 겁니다.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우리의 식사량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작은 접시의 마법. 정말 간단하죠? 똑같은 양의 음식이라도 큰 접시에 담으면 왠지 부족해 보이고 작은 접시에 담으면 푸짐해 보여요. 이건 우리 뇌를 살짝 속여서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아주 효과적인 환경 설정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호르몬과 환경을 넘어서 우리 가장 깊은 곳, 바로 마음과 음식의 관계를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음식을 슬픔이나 외로움, 불안 같은 감정을 덮어버리는 마취제로 사용하는 건 결국 더 깊은 덫에 빠지는 길이에요. 그 덫에서 나오는 첫 번째 걸음은 바로 내 감정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감정적인 허기를 건강하게 다스리는 3단계 훈련법이에요. 첫째, 일단 내 감정에 뭔지 이름을 붙여보고요. 둘째, 냉장고 문을 여는 대신 할 수 있는 다른 행동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 이걸 계속 반복해서 새로운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물론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겠죠? 자,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이 무심코 음식을 찾을 때 정말로 채우고 싶은 것이 텅 빈 위장인가요? 아니면 혹시 텅 빈 마음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모든 변화의 진짜 시작점이 될 겁니다.